이거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도 잘 들어야 되는데,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제 12월까지 계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요. 파는 사람들은 자꾸 팔아달라고 하고, 매수자 우위 시장이었죠. 중개회사에서 웬만하면 면접 보면은 사지가 멀쩡하면 뽑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빌딩형입니다. 제가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빌딩 중개를 하고 건물 투자까지 하게 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 텐데, 꼭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수에서 현장 관리직으로 일을 했었고, 비계를 설치하는 회사? 비계가 이제 건물 지을 때 이렇게 철봉 같은 거 이렇게 매서 인부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게 만드는 현장 관리직으로 일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생각했었냐면, 군대 전역하고 나서 제가 딱히 잘하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현실에 맞춰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일을 한 거죠. 이때 2,800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한 번은 이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현장 소장님이 이제 인력 때문에 좀 힘든 점이 있었는데, 약간 느낌이 쎄했는데 약간 저를 자르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 앞에 있는 그 현장 그 자재들을 제가 퇴근하기 전에 싹 정리하고 퇴근했거든요. 그 뒤로 이제 이쁘게 봐주셔서 뭐 자르지 않고 계속 다녔는데, 사람이 이제 인생이 바뀌려고 하면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일련의 계기로 인해서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순간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지방 사람이 원래 이제 터전을 놔두고 서울에 올라온다는 그 결심이 진짜로 쉽지가 않아요. 환경이 바뀐다는 게 되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을 봤어요. 원룸 중개하시는 분 책을 읽었는데, 열심히 잘하면 한 달에 월 500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받았던 게 연봉이 2,600에서 2,800 정도 됐으니까 거의 2배잖아요. 부동산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서울에 올라오게 된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취업을 알아보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1층 부동산은 일단은 젊은 남자의 자격증이 없으면 안 뽑아요. 왜냐면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자격증 좀 빌릴 수 있거나, 아니면 여자 실장님들처럼 좀 고객이 왔을 때 커피도 사주고 약간 사근사근하게 얘기할 수 있는 뭔가 살가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20대 남자한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가도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급여가 없어요. 저도 3개월, 뭐 50만 원? 예. 고정급을 잘 안 주려고 하죠. 왜냐면 이제 부동산이 경기를 타기도 하고, 그 달이나 그 다음 달에 뭐 몇 달 동안 계약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고정급을 주는 것 자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못 뽑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의 능력치에 따라서 부동산의 매출이 달라지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1층 부동산은 못 갔어요. 1층 부동산 되시고 다르신가요? 원룸 중개나 아파트, 전월세? 보통 사람들은 요거 생각하잖아요.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1층 로컬 부동산이 요런 거를 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무실 임대 뭐 요런 거 하죠. 뭐 두 번째,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창업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부동산인지 모르겠는데 창업 부동산이에요. 제가 자코리아나 이런 데 이력서 올려놓으면은 이런 데서 전화가 제일 많이 왔어요. 이게 뭐냐면 권리금 장사하는 데죠. 권리금 장사. 뭐 1층에 파리바게트를 하고 있어. 이거를 권리금 받고 팔 거야. 권리금 얼마 해서 받아주면 수수료 받고 뭐 이런 거. 사실 이건 중개는 아니에요. 양도양수지. 그때 한참 뭐 이런 게 붐이었거든요. 뭐 은퇴해서 친키집 차리고 막 이랬잖아요. 뭐 그런 거 이게 도와주는 분들.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딱 갔는데, 면접 봤는데 그냥 입사하라고 하더라고요. 입사해서 제일 먼저 시킨 게 자기 명함을 주더니, 그 명함을 건대 가서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건대가 이제 서울의 대학가 상권 중에 좀 활발한 그 상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제가 마침 건대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건대 가서 제 명함도 아니고 그 위에 분 명함을 뿌리라고 하니까 너무 약간 반감이 들잖아요. 그래갖고 도착하자마자 그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기획부동산을 간 거예요. 제가 여기를 어떻게 가게 됐냐면, 월급이 제일 많아. 월급 150만 원 준대. 플러스 인센티브야. 왜냐면 보통 부동산에서 월급을 주지도 않고 줘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150만 원 주고 인센티브 준다고 하니까 너무 조건이 좋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기획부동산이 뭔지도 모르고 간 거죠. 제가 뭐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갔는데 이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올라왔냐. 그래서 여수에서 올라왔다, 지방에서. 그냥 서울이나 수도권에 친척이 있냐. 그래서 있기한테 그렇게 친하진 않다. 여기 기획부동산이다. 지인 영업을 해야 되는데 넌 지인은 영업을 못하지 않냐. 그리고 그냥 부동산 일을 배우고 싶으면 기획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을 가라. 거절을 이렇게 솔직하게 해서 거절을 해주시더라고요. 기획부동산이 뭐냐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방의 땅을 한 10,000평을 사요. 그럼 이걸 분필을 해. 100평씩 잘라요, 이렇게. 이거를 좀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분필을 해서 지인들한테. 여기 뭐가 들어온다 어쩌다. 거의 사기죠, 사기. 사기예요, 사기. 옛날 분들 보시면은 이게 고모의 뭐 할머니 하나씩 땅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제 지방에 물려있는 땅이 어디 쓰지도 못하는. 그게 이제 다 기획부동산한테 속아서. 근데 기획부동산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땅 하나가 2억이면 여기 10%를 줬나?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줬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획부동산이고 뭐고 이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간에 거절을 당했죠. 거절을 당하고,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부동산 일을 하고 싶은데 뭔가 잘 모르시는 분들,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 얘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얘기할게요. 제가 전에 15년 근무했었던 빌딩 중개하는 회사였어요.
되게 획기적이었던 게 뭐냐면 자격증 공부도 시켜준다고 하고 고정적으로 급여도 준다고 한 거예요. 근데 급여가 막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차비하고 뭐 담배값하고 이러면은 거의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뭐 공부 시켜주고 한다고 하니까 여기가 제일 나아 보였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중개회사에서 웬만한 면접 보면은 사지가 멀쩡하면 뽑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지방의 건들건들한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면접 때 약간 태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떨어졌어. 그래갖고 떨어졌는데 2, 3만원 회사를 찾기가 힘들었던 거죠. 한 6개월 방황하고 나서 다시 여기 전화해서 면접을 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사람을 계속 뽑는지 몰랐고 그냥 거기 떨어지면은 또 못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다시 전화해서 뽑아달라고 했죠. 제가 이제 A라는 팀장님한테 면접을 받다가 떨어졌으면 이번엔 B라는 팀장님한테 본 거예요. 뭐 당연히 붙었죠. 네, 당연히 붙어서 이제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입사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동산 시장에 난리가 났었죠. 왜냐면 금융위기가 터졌으니까. 그래서 회사에 계약이 하나도 없었는데 사실 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금융위기가 왔어도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지나가겠지로 그냥 열심히 일했었던 것 같아요.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거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도 잘 들어야 되는데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제 12월까지 계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요. 파는 사람들은 자꾸 팔아달라고 하고 매수자 우위 시장이었죠. 아시죠? 이제 위기가 오면은 나라에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위해서 정책적으로도 풀고 돈도 풀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 여러 가지 좀 완화시키니까 2009년 1월에 그동안 쌓였던 금매물이 다 팔리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팔릴 때 제가 그때 확보하고 있었던 매도인분 중에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그 어르신 계셨는데 그때 계속 팔리니까 저도 계약이 쓰고 싶어갖고 그분 찾아가서 뭐 이렇게 막 설득하고 이제 순간 그 설득에 무릎도 꿇고 막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 뭐 제 유튜브 영상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계약을 쓰면서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팀장이 됐었죠. 이 팀장이 되면은 또 매년 이제 실적을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앉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선배들 자리를 뺏어야겠다 이런 당돌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나름 이제 신입 팀장 치고 계약도 잘 썼고 매년 이제 성장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었죠. 빌딩 중개 회사는 팀장이 되면은 그때부터 파트너의 권한을 갖습니다. 회사와 본인 실적에서 이제 비율로 이렇게 따져서 나누는 건데 수입이 높죠. 빌딩 중개니까. 나름 전에 회사에서 5년 정도 1등을 했고 그리고 5회 1등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2등을 2번, 3등도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다 따지면 항상 상위권에 있었던 거야. 거의 한 근 7, 8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1등 할 땐 팀장 70명? 그때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정의미를 거두자고 하고 퇴사하기 전년도에 1등 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돈을 많이 벌잖아요. 거기다 빌딩 중개인데. 제가 1등 할 때는 거의 한 20 몇 개씩 썼으니까 20 몇 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2017년도인가 800억짜리를 그 양타를 쓰는데 매수인 매도인 양쪽 다 맞춰서 0.9, 0.9인데 사실 0.9, 0.9 다 못 받긴 했지만 양쪽에서 수수료 받는 건데 이때 엄청나게 벌었죠. 아무튼 이게 하다 보면 기회가 되게 많아요. 저희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큰 물에서 놀으라고. 빌딩 중개는 어떻게 보면 중개 시장에서 큰 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서울의 핵심지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강남에 중개법인 몇 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 일을 하다 보면 본인한테 항상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 엄청 잘하지 못해도 1년에 5개 정도 써도 평타거든요, 평타? 5개 정도 써도 몇 억은 버니까요. 괜찮은 일이죠. 다만 이제 성장하고 성과를 내고 이런 것들이 좀 막연하고 이게 이제 원룸 중개처럼 뭐 한 달에 뭐 몇 개씩 뭐 10개씩 이렇게 계약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개 쓰면은 1년에 12개예요. 근데 12개 쓰면 상위권이거든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10개 넘기기가 쉽지 않지만은 저한테는 매우 쉬운 일이었다. 이런 것 때문에 비호감 되긴 하는데. 그래서 한 5개 정도만 써도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는 벌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계약을 아예 못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제로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뭐 밥도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팀장이 되면은 이런 비전도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있다. 어쨌든 중개를 하실 거면 빌딩 중개를 하시는 게 좋고 빌딩 중개를 배우고 싶은데 배우려면 누구한테 배워야겠습니까? 단언컨대 소속공인중개사로 저만큼 번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100억 넘게 매출했으니까. 계약 쓰는 방식이나 이런 뭐 태도나 이런 건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저희 회사 뭐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입사 지원할 거면 어디? 빌딩. 중개회사 탑은 누구? 빌딩형 김주환. 제가 무조건 탑이다 이런 게 아니라 탑클래스다. 혹시라도 또 누가 욕할까봐. 그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월급쟁이로 살아봤잖아요. 근데 그때는 난 삶을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난 요 월급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버는 만큼 꿈을 꾼다고 꿈이 별로 없었죠.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빌딩 중개 일을 할 때는 처음에는 많이 배고팠어요. 근데 그렇게 배고프고 고생하는 와중에서도 내가 앞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되게 즐겁게 일을 했거든요. 공인중개사 일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저희 회사는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고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요. 빌딩 중개하면 어디? 빌딩원. 그리고 빌딩 중개의 타클래스는 누구? 빌딩형 김주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희는 이제 직원들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같이 성장하길 바라니까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응원할게요. 파이팅!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 feed 'em. If you're coming for